부산은 그렇게 갑자기 다시 한번 공급이 크게 늘어날 구간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슬슬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와 여러 부동산 스터디 카페 등 한 6개 카페에 정기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는 산토시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5권의 저서를 썼고요. 지금은 6번째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24년 현재 시장이 매우 비슷하다고 더블딥 가능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도 2008년과 동일하게 더블딥이 올까요? 사실 2009년과 2023년에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2009년도 사실 매매가에 고평가가 있었고 2023년 매매가에도 고평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2009년 이후, 2023년 이후 모두 입주 물량이 좀 감소가 예상되는데 2009년 이후도 실제로 입주 물량이 감소를 했고 2023년 이후도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 폭이 되게 크다는 거죠.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이 그 전에 5년간 대비해서 약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착공 물량을 보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2021년에 23만 6천 호, 2022년에 14만 호, 2023년에 10만 2천 호로 2년간 반토막 이하로 공급이 빠지거든요. 착공이 빠집니다. 이 말은 즉슨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입주 물량의 감소폭이 훨씬 과거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더블딥은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이 집값을 잡으려면 다시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공급이 늘려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해야 되고, 분양을 해야 하려면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공사비 이슈로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양가를 올리려면 기축 집값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기축 집값이 오르기 전까지는 공급이 다시 늘어나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집값 상승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집값 상승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은 상당히 반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예정되어 있는 둔촌주공의 입주장이 서울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18년 말에 헬리오시티 입주 때 서울이 2019년 상반기에 상당히 흔들렸었습니다. 매매 전세가 다 흔들렸고요. 그때를 보면은 헬리오시티는 9,500세대가 입주를 했었고, 그 당시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서울의 전세가율은 약 60% 육박했었습니다. 지금을 보면요, 둔촌주공은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인데 비해 둔촌은 12,000세대가 넘죠. 좀 더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전세가율도 2024년 6월 기준 53.7%입니다. 헬리오시티 입주 때 60%에 비하면 좀 낮은 상태죠. 헬리오보다 둔촌의 입주 물량이 크고, 그리고 전세가율도 헬리오 입주 때보다 둔촌 때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그 말인 즉슨 매매가를 지탱하는 전세가의 힘이 헬리오 때보다 둔촌이 좀 더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헬리오시티보단 둔촌 입주 때의 시장 여파가 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헬리오시티 입주 이후에는 개포와 고덕 등에서 약 13,000세대가 반년간 입주를 했는데, 둔촌주공 입주 반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이, 휘경, 반포 등에서 약 23,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입주 6개월 이후보다 둔촌주공 입주 6개월 이후가 주변 입주 물량이, 서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매가 전세가 모두 둔촌 입주장 전후에서 흔들리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뜨거운 서울 시장에 올라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출렁이 때를 이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산 부동산에 투자 혹은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의 부동산 자체는 향후 지금 공급 물량이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부터 상방 압력을 계속 받고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향후 2, 3년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급지, 중하급지 할 것 없이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부산의 경우는 양극화가 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극화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률은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수록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입지가 높은 곳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토시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부산 부동산의 위치는 어떠한가요? 현재 부산 부동산의 위치는
일단 제가 부동산을 볼 때 두 가지를 보는데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전세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상으로는 이제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중을 보게 되는데 현재 24년 1분기 기준 부산의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중은 16.2%로 2017년 4분기 전고점 18.4% 대비는 약 0.88배, 중장기 평균이 15.4% 대비해서는 1.06배입니다. 중장기 평균이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껴있었던 버블이 많이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평균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은 부산의 2024년 6월 기준 전세가율이 약 63%로 중장기 평균 67% 대비해서는 아직 좀 낮은 모습입니다. 다만 그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착공 물량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부산도 향후 공급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상방 압력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반등이 부산에는 언제 도달할까요? 이 서울의 반등이 부산에 언제 도달하는가 부분은 사실은 그 시기 문제일 뿐 결국은 그 반등폭이 부산에도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의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인구 감소 여파가 아직 각 지역의 핵심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고평가되면 결국 지역별 핵심지로도 그 퍼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서울이 급등할 동안 각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13년까지 서울이 하락할 동안 갭 메우기가 일어났었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이 급등할 동안 또 광역시가 좀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2020년부터 21년까지 광역시들이 또 갭 메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다만 그 차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 약간 서울의 쏠림, 수도권의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산의 반등이 서울에 이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등폭은 서울 수준까지는 좀 이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말씀하셨는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부산의 국평 중위가격 아파트는 약 4.6억입니다. 이 중위가격 이하의 아파트를 실거주 혹은 투자로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이 지금 현재 그 상용 근로자 증가율이 전국 주요 시도 중에 좀 낮은 편에 속하고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그 고액 자산가 그리고 고액 소득자, 고소득자들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선호하는 상급지 상승률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산의 중고차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착공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앞으로 2025년, 26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을 끌어올리고 그러한 부분이 전방위적인 매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산의 상승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상승폭은 역시 상급지로 갈수록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산 역시 상급지가 많이 반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등한 상급지보다 중하급지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급지가 이미 많이 올랐고 중하급지는 덜 올랐기 때문에 현재로부터의 상승률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상급지가 좀 더 차이를 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배율이 계속 늘어나는 양극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 추세가 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양극화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중하급지와 상급지 상승률이 비슷할 수 있지만 상급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또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부동산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는 서울이 현재 급등 중이고 수도권으로 퍼지는 중인데요. 주택구입 부담 지수상으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비중이 37.8%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인데 전고점 41.2%와 큰 차이가 없으나 향후 공급 부족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의 선침의 성격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세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중인데 현재 전세가율이 올해 6월 기준 53.7%로 중장기 평균 수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과거 중장기 하락장이 2010년부터 13년까지였는데 2013년 9월에 전세가율이 60%가 되자
매매가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60%에 근접하면 대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수도권 착공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 23만 6천 호, 2022년 14만 호, 2023년 10만 2천 호로 반토막이 나 있고 2024년도 5월까지 5만 7천 호밖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과거의 이력을 보면은 입주 물량이 15만 호를 하회하면 전세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착공 물량 22년 14만 호, 23년 10만 2천 호라는 착공 물량은 25, 6년 입주 물량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25, 26년에도 계속 올리면서 대세 상승의 대세 상승의 가늠자가 되는 전세가율 60%에 육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 모두 중장기 평균선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장기 평균선에 도달할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의 그 온기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산의 착공 물량, 입주 물량 감소도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원기가 그 상방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둔촌 주공과 그 이후 뭐 반포, 뭐 그 휘경, 뭐 장위 뭐 이쪽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출렁이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부산은 그렇게 갑자기 다시 한번 공급이 크게 늘어날 구간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슬슬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